요즘 날씨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오존주의보가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바깥에 안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자외선 차단할 수 있을지 또 오존은 어디에 안 좋은 건지 정주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요즘 사실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 양 얼마나 바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 한 반마디 대략 이제 짜지는 대로 사실 발라요, 남자들은. 네. 저는 그냥 쬐끔 바르는 게 또 그 위에 화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정말 통하는 만큼만 바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00원 동전 들고 왔거든요. 500원어치만 바르라는 건 설마 아닐 거고요. 이 정도는 발라줘야 그래야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을 짜야 되는. 네, 하얗게 얼굴 변해서 이 정도 바르기 쉽지 않을 텐데 이만큼은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자외선 막는 것은요, 또 모자도 있고 양산도 많이 쓰십니다. 종류 따라 또 색상 따라 조금씩 차단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까지 갈 거라는데 이럴 때 오존 농도 얘기 꼭 나옵니다. 오존주의보도 가끔 내려지고요. 그 오존이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햇살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좀 해방되나 싶었더니 요즘은 강력한 자외선 그리고 오존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죠. TV나 신문에서 오존주의보니까 조심하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확히 오존주의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외선 나쁘다는 건 아는데 사실 왜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오존은 대기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에 따라 특징이 다른데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주로 자외선을 막아주죠. 반면 대기권의 가장 아래층인 대류권에 있는 오존은 자동차 매연이 햇빛과 반응이 만들어진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이 오존은 시력을 떨어뜨리고요. 폐 질환을 일으키는데 기체라서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이 넘으면 그때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오존만큼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자외선이죠. 자외선 때문에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여혜나 씨입니다. 선크림을 안 발라도 괜찮을 줄 알고 계속 안 발랐는데 햇빛이 강해지면서 얼굴이 따끔따끔거리고 붉게 올라와서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피부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색소 침착과 주름까지 모두 검사해 봤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례자분은 햇볕에 곧장 피부가 노출이 되어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혜나 씨 색소 침착률은 33%, 30대 평균 20%보다 높고요. 주름은 32%, 평균 13%보다 높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이 이상으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고 날씨가 많이 더우면 양산이나 모자 쓰는 편이에요. 요즘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이고 모자에 양산 또 팔탈까봐 토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부터 알아봅니다. 모두 겉면에 SPF, PA 지수가 적혀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자외선부터 알아봐야겠죠. 피부에 닿는 자외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노화, 주름, 색소 침착,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자외선 B는 피부 표면에 되게 작용을 해서 일광 화상,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먼저 PA는 자외선 A를 막는 지수인데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이 잘 되고요. SPF는 자외선 B를 막는 지수인데 만약 SPF 40이라면 안 바를 때보다 피부가 받는 자외선 양이 40분의 1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야외 활동 시 50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외선 차단제 양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선크림을 많이 바르면 얼굴에서 막 뜨고 그래서 안 뜰 정도 한 손톱 반만큼 그렇게 바르고 있어요. 최대한 얇게 펴바르기만 해요. 콩알만큼만 발라요. 대부분 여성들이 아주 소량만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원짜리 동전만큼 정도 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양에 따라 정말 차단 효과가 다를까요? 얼굴 한쪽에는 양을 적게 바르고요. 또 한쪽엔 권장량을 바른 뒤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색이 진하게 나올수록 차단이 잘 된 건데요. 화면 오른쪽 충분한 양을 바른 쪽이 훨씬 더 차단이 잘 됐네요.
요즘은 이 자외선 차단제도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부터 스틱, 또 크림까지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게 가장 차단율이 높은지 각각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살펴봤습니다. 크림 효과가 가장 좋고요. 스프레이는 효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많은 양을 뿌려도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적습니다. 대신 스프레이형은 빨리 또 많이 뿌릴 수 있으니까 팔과 다리 같은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틱형은 작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2-3시간마다 더 빨라주면 좋겠죠. 흐리거나 비가 와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꼼꼼히 발라줘야 합니다. 워낙 자외선 지수가 높다 보니 차단제를 바르고도 양산까지 쓰는 경우 많은데요. 신중하게 소비자들 양산을 고릅니다. 요즘 나오는 양산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율이 85% 이상입니다. 이렇게 안쪽이 반질반질하면요,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산 중에 어떤 색깔을 사는 게 좋을지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똑같은 양산을 흰색, 녹색, 검은색 3가지 준비해서 차단율이 어떻게 다른지 실험해봤습니다. 양산 천을 각각 잘라서 기계에 넣고 자외선을 통과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검정색 양산이 차단율 가장 높았고요. 흰색이 가장 낮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는 진한 색상의 계열이 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며 밝은 계열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자외선 차단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에 많이 쓰는 모자는 어떨까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선캡과 밀짚 모자, 야구 모자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재봤더니요, 오후 2시 자외선 양은 194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구 모자를 썼더니 그 수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야구 모자, 선캡, 밀짚 모자 순으로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 모자는 챙이 앞쪽에만 있어서 목과 턱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요. 선캡 역시 목은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대신 챙이 넓어서 얼굴은 확실히 보호를 해주겠죠. 밀짚 모자는 목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려주니까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장소와 또 상황에 맞게 모자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깐깐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챙기면 오존과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겠죠.